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좀 가벼운 주제예요. 저희가 눈물 흘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무거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 인상은 피시고요. 이제 가슴을 열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3대 그 눈축제인 하얼빈의 이제 빙서울제라고 하는데요. 너무 아름답죠.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불빛도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몸이 10량이면은 눈이 9량이다 라는 말 저는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불빛도 우리가 이 소중한 눈, 건강한 눈이 없으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많이 안과 하시면은 안과는 뭐 백내장 아니면 이렇게 뭐 망막질환, 뭐 황반변성 떠올리시는데 사실 이제 안과는 이렇게 눈만 국한돼서 보는 과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렇게 눈과 또 눈을 움직이는 이제 근육, 가끔 저한테 뭐 둘러 보인다고 오시기도 하는데요. 또 움직이는 근육, 또 사시, 또 이렇게 눈을 싸고 있는 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눈꺼풀과 더불어서 눈물길, 그러니까 눈과 눈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모든 눈 주변에 있는 부속기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진료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눈물길이나 눈꺼풀 또 눈물 주위의 뼈를 담당하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안검하수 있죠. 나이 드시면서 이제 눈꺼풀이 처져서 가려서 안 보이시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오시는데 제가 그것도 이제 예쁘게 아주 10년 정도 젊게, 또 너무 젊게 해드리면 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젊게 해드리니까 또 사모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젊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현재 여기 와 계신 또 아버님, 어머님들의 모습, 또 저희 부모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니까 일단은 침침하다고 그러세요. 잘 안 보인다, 침침하다. 가까운 것도 안 보인다 그러시고요. 또 눈꺼풀이 처지니까 이게 뭐 가려 보이는 거예요. 자꾸 턱을 들게 되고 이마를 힘을 줘서 이마를 들어야 되고 잘 안 보이니까 심지어는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시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린 눈물 흘림. 자꾸 눈물이 나니까 눈 가쪽이 짓무른다, 찝찝하다, 눈곱이 낀다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안과의 3대 질환이라 하면은 백내장, 그 다음에 노인성 안검하수, 눈물 흘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눈물 흘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형외과를 담당하는데요. 이렇게 제 외래에 환자분들이 쭉 늘어서 계시면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세요. 이 손수건을 들고서 들어올 때부터 찍고 오시는 거예요. 찍고서 막. 그래서 눈물이 나서 계속 손수건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오시는데 사실 방법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눈물이 나면은 어떤 분들은 뭐 눈물 좀 나는 것 같다가 뭘 그렇게 그러냐 하시는데 일단 눈물이 나면은 눈가가 짓무르고 아프시죠. 네, 그리고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눈물 때문에 이 안경에 김이 서린 것처럼 뿌옇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잘 안 보이니까 특히 아버님도 이제 공 칠 때 자꾸 공이 안 맞아가지고 돈을 또 내야 된다, 내가 사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느냐 라는 분들 계시고요. 어머님들은 이 화장이 자꾸 지워지니까 이 눈도 쓰라리고 자꾸 때문에 화장도 지워주고 이것 때문에 어딜 나가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야외 활동 시 어디 가족들이랑 나들이를 가면은 계속 눈물을 닦느라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는 왜 자꾸 닦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오시기도 합니다. 이 눈물 때문에 자꾸 이제 손수건이나 지저분한 손으로 눈을 비다 보니까요. 이 눈물만 닦는 게 아니라 그 손에 있는 균들이나 손수건에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 눈에 닿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빨개지고 충혈되면서 뭐 안검염이나 눈병이나 결막염 이런 만성적인 또 안질환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가장 심한 경우는 이렇게 우리 물도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썩는 것처럼 이 눈물도 잘 내려가야 되는데 이 눈물 내려가는 길이 막히면은 안에서 눈물이 고이면서 썩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잠 환자분들도 제가 눈물길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뚫어줘야 됩니다 하는데 환자분은 이거 뭐 고왔다 그러냐 자기는 별거 아닌 것 같다 하시고 버티시다가 언젠가 저한테 이렇게 돼서 오셨어요. 한 번요. 주말에 너무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 주말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응급수술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참 제가 그래서 환자분께 그러시니까 진작 의사 말을 듣고서 치료하셔야지 이렇게 주말에 오셔서 어머니도 고생하시고 저도 나와서 응급수술하고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무서운 게 이렇게 눈 안쪽에 고름이 차는 경우에 이렇게요. 우리가 눈물주머니 염증이라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아파가지고요. 이거 이제 정규수술 한다고 제가 한 일주일 기다리시면 못 기다리세요.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거의 제가 하루 이틀 내에 응급을 해드리거든요. 수술을요. 그래서 이렇게 눈 안쪽이 붓고 위험한 감염증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눈물이 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불편한 거를 떠나서 이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또 심하면은
눈 안쪽까지 공개되는 심각한 감염증을 번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한번 어떻게 진단하고 또 왜 그런지 또 치료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눈물이 나는 이유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여기에 눈물샘이 있는데요. 이 눈꺼풀 주변에 눈물샘이 있는데 이 눈물샘에서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예요.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이 우리가 그 세면대에 수도꼭지하고 세면대 하수도를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수도꼭지고요. 그다음에 이 세면대고 여기 하수도인데 이 세면대에 물이 차 넘치는 이유는 수도꼭지에서 지나치게 물이 많이 나와도 차 넘치겠죠. 세면대에서 물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이제 수도꼭지에서 물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가지고 세면대에서 물이 바깥으로 넘치는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는 보시면은 이 세면대에서 물이 내려가는 그 하수도가 막힌 경우예요. 막혀가지고 물이 못 내려가니까 또 눈물이 막 고이는 경우죠. 이 하수도가 막히는 원인은 우리 머리카락 때문에 막히는 경우처럼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머님들 특히 이 눈물 흘리면 어머님들 많으신데 이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머님들이 이제 눈 화장하시죠. 그럼 화장하시면 마스카라나 이런 화학 물질들이 가로 떠다니잖아요. 그게 결국 내려가면서 여기서 막히는 어떤 염증을 일으켜서 막힌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뭐 항암 치료 받으시면 특히 항암 치료 받으면은 그런 이제 항암제의 미세한 독성 물질들이 사실은 눈물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길이 막히기도 하고 뭐 갑상선 때문에 치료받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넘치는 경우도 있고 이 하수도에서 내려가는 길이 막혀서 눈물 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눈물 펌프라는 건데요. 이 물이 내려와서 이 하수도까지 이동하려면은 원래 눈이 깜빡깜빡거리는 힘에 의해서 이 눈이 깜빡깜빡이면서 물이 일로 촉촉촉촉 밀려 내려갑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눈물 펌프라고 그러는데 이 펌프 힘이 약해가지고 이 눈꺼풀에 짜준 힘이 약하니까 눈물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안면마비죠. 안면마비. 구안화사 있죠. 추운 데서 주무시고서 입 돌아가시는 구안화사. 이 근육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 펌프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눈물이 많이 나는 원인을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우리 눈꺼풀 그 이제 위쪽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한 아몬드 크기만한 모양의 요 눈물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눈물샘이 있는데요. 여기서 눈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죠. 그럼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눈이 건조해도 눈물이 많이 나와요. 가끔은 제가 눈물 나시는 분들한테 어머님 눈이 참 건조하시네요. 인공 눈물을 좀 쓰시죠 그러면은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니 나는 눈물 나서 왔는데 눈물약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 막 그러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혹시 그 눈싸움 옛날에 어렸을 때 눈싸움 해보신 적 있죠? 던지는 눈 말고 눈을 크게 뜨고서 서로 쳐다보고서 누가 깜빡거리지 않는지 내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은 점점 눈이 말라가면서 눈물이 막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눈을 크고 뜨게 있으면 눈이 마르면서 눈물이 나는 것처럼 눈이 마르면은 반사성 눈물 분비라고 하는데 눈이 마른 거를 우리 몸에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리 눈물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눈물이 막 나오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눈물은 일종의 급하니까 막 급조해서 만든 눈물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눈을 보호하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좋은 인공 눈물을 넣어주면은 눈이 보호되면서 그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건조해도 반사적으로 눈물이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이 건조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찬바람인데요. 특히 눈물 환자분들이 겨울철에 많이 오세요. 겨울철에 찬바람 불면은 이 눈도 마르고 자꾸 눈이 자극이 되죠. 특히 또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컴퓨터를 보시는데 컴퓨터를 보시고 책을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눈이 마르고 자꾸 자극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겨울철에 그 밖에 나갔을 때 눈물이 막 나는데 안경만 쓰면 눈물이 안 난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찬바람 때문에 자극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보호안경을 끼시고 그 책 있는 모자를 좀 써보세요 어머님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거 하시고서 눈물 안 나니까 좋다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썹이 찔리는 경우도 있어요. 눈썹이 찔리니까 자꾸 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거죠. 눈을 자극하니까 아파가지고 자꾸 눈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건조증, 외부 자극, 눈썹 찔림 이런 것들 때문에 눈물이 반사적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이제 눈꺼풀 이완인데요. 이게 사실 나이가 드시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종이도 이렇게 빤빤하면 서 있지만은 종이도 이제 이렇게 오래 이렇게 구겨 놓으면 처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어머님이 연세 드시면은 이 중력의 힘 때문에 밑으로 좀 내려오시거든요, 이게요. 이제 눈꺼풀도 처지시고 아래 눈꺼풀도 힘이 없어서 밑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이 나와가지고 눈이 깜빡거리는 힘에 의해서 요 코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요 깜빡이는 힘이 약한 거예요. 눈꺼풀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눈꺼풀에 우리가 전문용어로 수평이완 그러는데 이렇게 눈꺼풀에 힘이 없어가지고 처지니까 요 눈물이 원래는 이렇게 내려와서 눈을 적신 다음에 코로 내려와야 되는데 요 깜빡이는 힘이 약하니까 고이는 거예요. 고여서 못 내려가고 눈물이 고이는 거죠. 이게 바로 눈물 펌프 이상입니다. 이게 두 번째 원인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수도가 막힌 거죠. 먼지나 아니면 머리카락에 의해서. 그래서 요 눈물이 날아가는 요 길을 우리가 코 눈물관 그래요. 코 눈물관 그러는 이유가 나와서 결국은 요 길이 코로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안약 넣거나 눈물이 나면은 코에서 입에서 찝찝한 어떤 물맛을 느끼잖아요. 그 이유가 요 바로 이게 눈하고 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 막히는 경우에도 우리가 눈물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아 이쪽 길이 막혀 있구나.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눈물이 나는 게 이건 치료를 해야겠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아 이러이러한 세 가지 원인 때문에 눈물이 나는구나 아셨는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또 검사 어떻게 치료할까요? 사실 어떤 분들은 가면은 이 검사가 복잡하고 비쌀까봐 또 검사가 또 아플까봐 또 참고 지르기 힘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굉장히 간단하고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고요.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눈물길 검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눈물 검사는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요 이제 눈물 우리가 그 생리식염수 관류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꽃이 약간 꼬부라진 이렇게 이제 뭉툭한 거예요. 날카로운 게 아닙니다. 뭉툭한 이런 주사기로 해가지고요. 요 눈물 내려가는 요 길에다가 주사기를 이렇게 껴서 물을 한번 쭉 한번 제가 주사를 해봐요. 한번요. 근데 요 길이 안 막혀 있으면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물이 내려가니까 꿀떡꿀떡 삼키세요. 이렇게 코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제가 물을 쏘면서 코로 물이 내려가세요 물어보면은 아 내려간다고 이렇게 꿀떡 삼키시는 거죠. 이러면은 눈물길이 잘 열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근데 반대로 막혀 있으면은 여기 막혀 있으면 이 물이 못 내려가니까 이게 다시 이쪽 거꾸로 넘어와요. 거꾸로 역류한단 말을 쓰죠. 역류하면 눈물길이 막힌 거고요.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 막혀 있는지 안 막혀 있는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쉽고 뭐 아픈 검사가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그걸 우리가 실제 영상으로 보려면은요. 우리가 이제 뭐 폐에도 뭐 이제 기침하면은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눈물이 나면 우리가 찍는 엑스레이가 있어요. 엑스레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눈물길 조형 검사 그럽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와가지고 눈을 적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눈물 주머니 코로 내려가는데 요걸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우리가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오른쪽이고요, 이제 왼쪽인데 여기서 이제 조영제를 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요거는 이제 조영제가 코로 잘 내려가죠. 그래서 요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 길을 쭉 내려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스레이가요. 그런데 왼쪽을 보시면은 이 조영제가 가다가 멈춰 있죠. 안 내려가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이쪽은 쭉 내려가는데 코로 내려가는데 이쪽은 계속 안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아 이걸 보고서 우리가 요쪽에서 길이 막혀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바로 우리 눈물길 조형 검사 그럽니다. 이거 이제 방사선과에 가가지고 보통 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 있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제가 수술 전 검사로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사기로 해서 하는 검사는 이제 외래에서 저희가 금방 진단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진단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술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다음은 우리가 이제 CT를 찍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눈꺼풀에 염증이 심한 분들은 사실은 그런 검사를 못 해요. 왜냐면 굉장히 아파하시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파 죽겠는데 막 뭘 쑤셔가지고 하려면 되게 막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딱 봐도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막 힘드신데 억지로 붙잡아서 검사하지는 않고요. 보통 CT는 그냥 누워있으면 찍히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CT를 찍으면은 이게 이제 오른쪽 눈이고 이게 왼쪽 눈인데 이분 이제 왼쪽 눈에 염증이 있죠. 보시면 이렇게 왼쪽 눈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튀어나온 게 눈물 주머니인데 눈물이 못 내려가니까 눈물 쪽에 부어 있는 게 보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진단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아까 말씀드린 외래에서 이게 주사기로 물을 흘려가지고 물이 코로 넘어가세요 물어보는 이 눈물길 관류 검사 이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엑스레이나 이런 CT를 찍는 경우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치료인데요. 이게 또 치료하면 또 걱정스러우시죠. 뭐 이 눈물길 수술은 안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서는 이제 비교적 좀 기본적이고 이제 안전한 수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치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요. 첫 번째는 안약조만. 이거는 뭐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과적인 치료예요. 눈에 안약을 넣는 거죠. 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리콘관 삽입술. 이거는 간단한 시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뭐 허리 때문에 경외과 갔을 때 경영외과에서 그냥 약 먹으라고 하시는 게 이런 거고요. 요거는 실리콘 삽입술은 그쪽에서 뭐 물리치료하는 거 있죠. 물리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 눈왕 비강 문합술. 이건 수술입니다. 그래서 내과적인 치료, 시술, 수술. 요 3단계로 우리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과적인 치료를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과적인 치료는 주로 어떤 분들이 도움이 되냐면은 눈이 좀 건조한 분들 있죠. 건조하거나 이런 염증 때문에 반사적으로 눈물이 나시는 분들한테 좀 치료가 좋고요. 눈물약이 눈이 건조하니까 눈 건조를 막아주는 뭐 인공 눈물이나 염증약, 또한 눈꺼풀에 염증이 있어도 눈물이 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눈꺼풀을 닦아주는 이런 이제 블레파졸이라는 건데 닦는 약들을 저희가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음에 다시 보시면은 또 많이들 또 좋아지세요. 그래서 이런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로 이건 시술이에요. 시술인데 실리콘 튜브 삽입술이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투명한 실리콘이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코에 끼는 거죠. 코에 껴가지고 저희가 눈으로 해서 코로 빼서 이렇게 묶어주는 건데요. 요거는 뭐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아버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통원 치료 그냥 수술방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은 간단히 끝납니다. 그래서 요 실리콘 튜브 삽입술이라는 게 두 번째로 우리가 시술에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요 실리콘 튜브 삽입술은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그러면은 요 실리콘 튜브를 코에 꼈는데 왜 눈물이 좋아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컵에다가 빨대를 딱 꼽아 놓으면은요 이 빨대를 따라서 컵에 있는 물이 쭉 올라가죠. 그 우리가 또 이제 그 모세관 현상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랑 같은 원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얇은 관을 껴놓으면은요, 이 관을 따라서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려가는 효과도 있고요. 또 이 눈물길을 이 관이 넓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힌 게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초기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복잡한 수술 없이 이렇게 이제 관만 끼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많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이제 항암 치료 받거나 그래서 눈물길이 좋아진 분들은 초기에 이 관을 껴놓으면은 더 눈물길이 좋아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래요. 이제 겉에 보이는 실리콘관이 투명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거의 안 보입니다. 누가 뭐 했는지 하는지 모르고요. 네, 거의 투명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런 간단한 시술들은 눈물길이 꽉 막힌 어떤 그런 심한 분보다는 초기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눈물길이 실제로 막지 않는데 우리가 눈물 나는 분들을 기능적인 눈물 폐사란 말을 쓰는데요. 그런 좀 눈물 뭔가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아니면은 눈꺼풀에 탄력이 없어서 눈꺼풀 펌프 힘이 떨어진 분들한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간단하게 실리콘 튜브 삽입술을 해서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눈이 건조하거나 눈꺼풀에 염증 있는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오시면 분들 저희가 이렇게 인공 눈물이나 안약을 좀 처방을 해드려서 먼저 좀 좋아지는지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눈물길이 아직 막혀 있지만은 꽉 막힌 게 아니라 조금 좋아진 정도다. 별로 안 심하다. 그런 분들은 요 실리콘 튜브 삽입술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간단해서 좋긴 좋은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영구적인 분들도 있는데요. 제 경험을 보면 어떤 분들은 요걸 했다가 저희가 보통 평생 껴놓는 게 아니라 껴놓고서 한 6개월이나 1년에 뽑거든요. 뽑으면은 넓어졌던 눈물길이 다시 좁아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뺐을 때 눈물이 날 수 있다고 제가 꼭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고 비교적 쉽지만은 문제는 다시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인데요. 수술은 이제 눈왕, 비강, 문합술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눈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물 주머니고요. 비강은 코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주머니, 눈물이 내려가는 길과 코를 바로 연결해주는 수술이다라는 것인데요. 요거 이제 좀 근본적인 치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에서 뭔가 눈물 나시는 분들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눈물 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요걸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눈물길이 막혀 있죠. 눈물길이 막혀서 눈물이 못 내려가고 바깥으로 흘러내리는 경우에 이렇게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요 눈물 주머니를 싸고 있는 뼈에다가 작은 구멍을 내고 요 눈물 주머니를 이제 바로 코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요 눈물 주머니, 그래서 눈왕, 그다음에 코를 바로 연결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눈물 주머니 코 연결술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어려운 한자로는 이제 눈왕, 비강, 문합술 이런 말을 쓰는데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막혀 있는 부분 말고 새로운 길 하나 더 뚫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름길 하나 더 뚫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다시 막히지 말라고 요 실리콘 튜브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 보통 2, 3개월 정도 해놨다가 뽑습니다. 뽑는 거는 외래에서 금방 뽑기 때문에 이건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요 눈왕비강 문합술이 어떤 종류의 눈물 흘림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성공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눈왕비강 무합술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옛날에 했던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피부를 열고 들어가서 이 구멍을 내고 길을 연결했던 방법이고요. 피부 경유가 있고 이제 요즘에 제가 쓰는 거는 요거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눈 안쪽에다 저희가 절개를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눈물길을 이렇게 뚫어주는 거죠. 코랑 눈물주머니 연결해 주는 거죠. 네, 그 꼬매는 건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요걸 거의 쓰지는 않고요.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요 내시경적 수술인데 내시경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를 따로 하지 않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비절개 내시경 수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장점은 일단은 피부를 열지 않으니까 피부에 흉터가 없죠.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회복이 빠릅니다. 이 피부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후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세요. 뭐 샤워도 괜찮고, 뭐 세수도 괜찮고요. 다 문제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직장을 나가실 수 있고, 공도 칠 수가 있고,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게 장점이 있고요. 또 수술 성공률도 90%로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다 눈물 때문에 오시면은요, 이 비절개, 피부를 열지 않고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수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내시경을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코 안으로 길을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준비를 저희가 하고요. 그래서 이 코 안의 모습입니다. 내시경을 해서 코 안을 보고 되고 이쪽에서 눈물주머니가 있어요. 눈물주머니 있는데 그 눈물주머니를 우리가 열기 위해서 내시경 기구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눈물주머니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빛을 비추는 파이버인데요. 이걸 코 안에 이제 코 안으로 해서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제를 이제 우리가 주사한 다음에 코 점막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눈물주머니를 싸고 있는 뼈의 일부를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펀치로 제거를 하고 이 눈물주머니예요. 이게 눈물주머니인데 이 아래쪽 길이 막혀 있으니까 이 눈물주머니랑 코랑 바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눈물주머니를 이렇게 이제 칼로 해서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이제 눈물주머니와 코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튜브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 실리콘 튜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2, 3개월 지나서 뽑습니다. 저희가 뽑으면은 이 길이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비절개 내시경 수술 과정인데요. 한번 일단 또 동영상을 제 말씀을 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이 막혀 있으니까 이 눈물 주머니하고 코 안하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비유를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서울하고 부산 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국도 따라서 꾸불꾸불 갔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옛날에 눈물이 나와가지고 눈을 적신 다음에 이렇게 긴 길을 따라서 코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요 길이 긴데 또 여기 막혀 있을 수도 있죠. 막혀 있는데 이런 긴 길이나 막힌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코에 눈물주머니 바로 코로 나가는 지름길, 그러니까 서울 간 부산 고속도로를 뚫는 수술입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긴 국도가 아니라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좀 더 눈물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드는 게 바로 이 내시경 수술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눈물주머니 위치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빛을 비춰가지고요.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마취를 하고, 네. 내시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내시경으로. 그래서 코에 있는 점막을 조금 열고 있습니다. 네, 열고요. 네, 그리고 점막을 조금 우리가 벗겨내고 있죠. 네. 그리고 코에 있는 일부 점막을 떼어내고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무서운 수술 아닌데요. 이것도 보시면서 아, 되게 무섭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전혀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눈물주머니를 싸고 있는 뼈거든요. 여기 라이트 프로브를 저희가 눈물주머니 위치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펀치로 해서 눈물주머니를 싸고 있는 이제 뼈의 일부를 저희가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하고 있고요. 이 마취는 전신 마취랑 구수마취 다 가능한데 요 이제 약간 구멍을 내는 과정이 좀 아파하시더라고요. 좀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오시면은 그냥
국수 마취도 가능하지만 좀 편하게 받고 싶으시면은 그냥 전신 마취해도 금방 끝납니다. 이 한쪽 하는데 시간이 한 20분, 25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몸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 주머니를 싸고 있는 이제 뼈의 일부를 이렇게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럼 이 눈물 주머니가 나오죠, 눈물 주머니가 나오는데 이 눈물 주머니를 이제 코 안하고 이제 연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수술이죠, 이렇게. 네. 그래서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부를 열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다음날부터 사실 바로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칼로에 나이프로 해서 눈물주머니 열어주고 있죠. 눈물주머니 열어가지고 이렇게 눈물주머니 이제 잔여분을 좀 제거해주면 되고요. 요 다음에 이렇게 실리콘을 넣어줍니다. 실리콘을요. 다시 길이 막히지 말라고 여기 아물면서 길이 막히지 말라고 이제 일시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실리콘을 이제 묶어준 다음에 코피가 나지 말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스펀지 같은 걸로 패킹을 합니다. 패킹은 이제 보통 한 2주 되면 녹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어놓고 나면 수술이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한쪽 하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짧으면 20분, 뭐 길어도 30분 내에 끝나는 수술인데요. 양쪽을 다 한다 하더라도 보통 1시간 내에 끝납니다, 수술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눈물 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어머님들하고 많기 때문에 이 이제 뭐 수술이 뭐 두렵고 뭐 이제 수술 받다가 잘못되면 물어보시는데 뭐 이게 수술이 뭐 몇 시간 걸리는 수술이 아니라 이게 뭐 한쪽 하는데 2~30분이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짧습니다. 짧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몸에 많이 나이 드시고 그러신 분들도 이렇게 무리 없게 이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술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거 꼭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저한테 야 원래 그 나이 먹으면 다 눈물 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물 흘림 참으면은 병이 되고요. 치료하면은 낫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소중한 눈, 또 소중한 눈물 또 잘 간직하셔가지고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눈을 오래오래 간직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